자식이 넷이나 있지만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간 어머니. 쇼츠에서 보신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에게 의지해 보려 했지만 뜻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삶.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갑자기 우리 마음 안으로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천천히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까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직장, 배우자, 자녀, 이웃, 친구, 수많은 연결이 우리 삶을 바쁘게 의미 있게 만들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선들이 하나 둘씩 끊어집니다. 배우자 먼저 떠나고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아, 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걸 심리학에서는 생활 정체성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 후 찾아오는 외로움은 뇌의 일부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 뇌에서는 안정 호르몬이 나와 불안을 잠재우고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떠나면 그 안정감의 원천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해주던 구조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깊은 허무감입니다. 한국 부모 세대는 오랜 세월 동안 희생을 삶의 기본 가치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애들은 먹이고 공부시켜야지. 내 삶은 괜찮아. 애들이 성공하면 됐지. 이 희생의 패턴은 너무 오래 반복돼 부모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자연스레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내가 자식을 지켜준 것만큼 나도 의지할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 자녀 세대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너무 버겁습니다. 맞벌이라도 키우기 힘든 시대. 부모를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의 기대가 충돌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자녀는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때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랑으로 기대하고 희생의 기억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면 그 상처는 배로 더 아픕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노인이 스스로 짐이라고 느끼는 순간 자존감은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따라옵니다. 내가 있어도 의미가 없구나. 내가 사라져도 괜찮겠지. 나는 누군가의 부담일 뿐이야. 이 감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모든 의욕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억지로 용기 내세요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가치 있고 누군가를 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가 열었던 봉투, 2억 원 통장과 남편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힘든 시기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소. 당신을 위해 쓰시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남긴 편지 한 장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의 울림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이 말은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은 노년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닙니다. 많은 시니어가 요양원을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걸까? 내가 갈 곳이 없는 걸까? 하지만 상담에서 만난 시니어들의 실제 마음은 다릅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부담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 요양원은 포기가 아니라 주체성 회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얹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공간, 내 리듬, 내 생활을 갖는 것.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결정했다는 느낌입니다.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우울,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뇌는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즉, 상처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외로움도 크게 느끼게 되죠.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또한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깊은 통증을 주는 이유도 뇌가 그 관계를 안전지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 외로움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우울 위험 2배, 치매 위험 1.6배,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수명 단축. 그러나 반대로 정서적 연결이 회복되면 면역력부터 혈류까지 모든 건강 지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7가지 대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감정 루틴 만들기.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 티나 커피 한 잔을 진하게 내려 마시는 것,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루를 여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뇌에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삶이 무너져도 루틴이 있으면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2. 공동체 참여하기. 교회, 성가대, 노인센터, 요양원 프로그램, 소모임 등 이런 공동체가 노년의 삶을 지탱합니다. 자녀가 주지 못한 정서적 연결을 타인이 채워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3.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감 되찾기.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시니어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위해 김치 한 통 담그는 것. 이런 행동 하나가 삶의 의미를 다시 세워줍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4. 기록 치료하기는 글을 쓰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만 오늘 느낀 감정을 적어보세요. 서운했던 일, 고마웠던 일, 남편과의 기억, 자녀와의 추억. 글로 쓰면 감정이 정리되고 뇌의 정서 회복 능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5. 관계 거리두기. 가족이든 친구든 나에게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과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경계입니다. 육영적 안정감. 외로움의 가장 큰 해독제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한 문장은 노년의 외로움을 뿌리째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7감정 근육을 기르는 작은 습관. 하루 10분 산책, 감사 3가지 적기, 미소 짓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작은 행동이 뇌의 감정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성경은 외로움 속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며 긍정하는 영을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장 18절.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징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는 속삭임에 더 가까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여러분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진짜 의미를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삶은 아직도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따뜻함을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